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소개. 먼저 할까요? 네, 저는 경남 삼천구 신안면 하정리 단성고등학교에 다니고 1학년 3반. 그래요. 저는 단성고등학교 이제 2학년 됐는데 그 인터뷰하는 목적. 그 제 진로가 심리 상담사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깊이 알고 궁금한 점 알고 싶어가지고. 네. 숙제? 아니, 숙제는 아니고. 숙제는 아니고? 네. 야, 대단하다. 그래, 질문합시다. 그 선생님 심리학 쪽으로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지 궁금해요. 뭐 개인적인 계기는 뭐 어떻게 보면 특별할 건 없는데, 내가 어떤 일을 좀 하면서 살까 그렇게 고민을 좀 하다가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 네. 쪽에서 좀 일을 해야겠다 이제 싶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가 이제 심리 치료하는 심리학자가 있구나, 이제 이걸 알게 돼서 이제 진로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 심리 상담사가 되기까지 제일 힘들었던 게 무엇인 것 같아요? 이제 심리 상담사가 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이쪽 과정이 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학을 나온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대학원까지 나와야 되고, 대학원을 나와서도 이제 뭐 수련이나 이런 걸 받아야 돼서 뭐 당장 대학 나와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좀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뭐 당장 돈을 벌 수 없다, 이게 사실은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또 나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거에 더해서 힘들었던 거는 이제 결국에 상담은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좋은 선생님은,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은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좋은 엄마는 아니어도 되잖아. 그렇죠? 학생들만 잘 가르치면은 좋은 교사일 거 아니야. 그리고 의사도 마찬가지지. 좋은 의사는 병만 잘 고치면 좋은 의사잖아.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얼마나 이상하든, 사람이 얼마나 좀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이든 사실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심리 상담은 기술이나 어떤 이런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온전히 내 남자와 함께 만나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건강해야 돼. 그래서 자기 자신의 내면의 어떤 아픔이나 상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사실 심리 상담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게 나한테는 가장 좀 어려운 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다음 질문. 심리 상담사는 어떤 자질이나 태도를 갖추는 게 좋을까요? 아까도 이제 얘기를 한 거랑 연결이 되는 게, 진짜 자기가 행복해하는 사람이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데 내 남자한테 행복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자기가 지금 아버지랑 갈등이 엄청나게 많은데 자기 문제는 해결하지도 못하고 너 아빠랑 한번 갈등 해결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상담자 스스로가 내가 먼저 행복해지겠다라는 결심, 그리고 내가 남에게 어떤 상담을 해주기 이전에 자기가 먼저 이제 행복해져야 된다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사람을 정말 사람으로서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지.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본인들 학교 다니지만 학교에서 선생님이 만약에 수업을 못해, 수업을 좀 이상하게 해 선생님이, 그럼 속으로 어때? 선생님 볼 때마다 별로지. 짜증나고. 그리고 학교에서 뭐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청소하시는 청소 노동자들 봤는데 이분들이 일을 잘 안 해. 그럼 너희는, 우리들도 그러잖아. 뭐 저 사람 뭐 돈 주러 청소하라고 했더니 청소 잘 안 하고, 이제 이렇게 보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을 어느 순간 우리는 모두 도구로 봐.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이 아니라, 너는 학생이니까 너는 공부하고, 선생님이니까 너는 가르쳐야 되고, 너는 청소하라고 돈 줬으니까 청소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 사람을 평가해서, 그게 굉장히 우리 사회에 보편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뭐 본인들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부모님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 엄마 아빠가 너 키워줬으면 너 공부해야지 이 새끼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존재의 이유는 나 자체로서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거에 대한 보답으로 나는 공부를 해야 되는, 공부하는 기계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의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도구로서 자기가 이제 살아야 된다는 압박, 사람들은 상처를 받거든. 그런데 이제 상담자가 만약에 상담자도 내담자를 그냥 진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분이나 거기에 대해서 같이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뭐 나한테 시간당 10만 원짜리 정도로 본다면 그런 마음이 사실 있다면 그거는 상담자로서 굉장히 나쁜 사람인 거지. 상담자로 해야 될 사람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돈을 주고받는 거래기는 하지만 사실은 사람의 감정보다 돈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정말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애정과 신뢰 이런 게 나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 심리학을 배우면서 약간 좀 깨달은 점이나 달라진 점이 있었으면 무엇인 것 같아요? 일단은 깨달은 점이나 이제 그렇게 좀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는 항상 이유가 있구나. 우리가 보통 나한테 나쁜 짓을 한 사람 혹은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지탄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그냥 저놈은 무조건 나쁜 놈이고 저놈은 어떤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했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잖아. 그렇지? 그런데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이더라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됐지,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는 누구를 잘 미워하지 못하겠더라고. 나도 그 사람의 입장이었으면 그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사실은 심리학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그냥 저놈은 나쁜 놈이고 저놈은 괜찮은 놈 이렇게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이 나는 되게 빠른 편이었는데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는 사실은 쉽게 내가 판단하거나 내가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구나 사람은 이런 걸 좀 알게 됐죠. 심리학에도 이제 사회심리학이나 발달심리학 또 임상심리학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각각의 특징을 좀 알고 싶어요. 일단 심리학 그 자체는 응용과 무관한 거예요. 원래 심리학은 인간의 정신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지를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하던 순수 학문이야. 그래서 이 순수 학문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한 그러니까 응용과 무관하게 현장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써먹지 이것과 무관하게 인간의 정신세계가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에 대해서 순수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게 이제 심리학의 시작이었고 그 심리학의 그런 어떤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이 현대심리학에서는 인지심리학으로 내려와요. 인지심리학 잘 못 들어봤지? 인간의 기억 혹은 판단 추론, 언어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인지심리학이고 이런 쪽을 계속 발전시키면 인공지능 쪽으로 연결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실험을 하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한 우리가 연구 결과를 현장에서 응용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응용을 하는 쪽으로 나타난 게 산업조직심리학이나 임상심리학이나 범죄심리학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심리학 하면은 주로 응용 파트를 알잖아. 근데 실제로 심리학은 기초 파트가 굉장히 강력해요. 사람은 응용이 많더라도 그 시작 자체는 기초였기 때문에 기초심리학. 그래서 사회심리학 같은 경우에도 인간의 정신세계를 연구하는데 사회심리학은 주변 환경에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아서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지를 연구하는 게 사회심리학이고, 그래서 발달심리학은 인간의 그런 정신세계가 성인들은 이런데 이런 성인의 정신세계가 어렸을 적부터 어떻게 발달해 왔느냐, 이 발달의 맥락에서 연구하는 게 발달심리학인 거고. 그래서 심리학의 하위 분야가 되게 많아서 나는 고등학생 때부터 벌써 심리상담을 하겠다고 결정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대학 갈 때 그렇게 보기에 분명한 거를 뭐가 또 제시를 해야 좋게 면접을 좀 좋은 점수를 받는다고들 하는데, 면접 볼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본인이 심리학의 여러 분야를 경험하지도 않고 벌써부터 한 분야를 정하는 거는 나는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심리학에는 너무나 다양한 분야들이 있어서
여러 분야들을 쉽게 말해서 뷔페에 갔는데 여러 음식들이 있는데 여러 음식들을 먹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늘 먹던 짜장면만 맛있다고 해서 짜장면만 먹는 사람과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더라도 여러 음식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다 먹어보고 그 중에서 진짜 나의 입에 맞는 게 뭔지를 찾는 사람과는 분명히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 분야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심리학과에 가서 그런 여러 분야들을 배워보고 그 다음에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가, 그리고 그 분야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연관이 있고 또 내가 어떤 할 수 있을 만한 일인가를 좀 탐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에 갈 때는 세부 전공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좀 열린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아 근데 여기에는 없는 질문인데 그 여러 심리학 이게 있잖아요, 종류들이. 그런 종류들을 접할 수 있는 방법? 대학. 그 전에는요? 그 전에 만약에 접하고 싶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낸 책 아나? 네. 내가 낸 책. 아니요. 내 이름으로 검색하면 내가 책을 몇 권 냈어요. 네. 그렇게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심리학의 여러 분야를 소개한 책,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심리학의 여러 분야를 접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아니면 조금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으면은 이제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서 심리학 개론, 네. 심리학 개론책을 사서 공부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저 약간 개인적인 건데 선생님은 그 심리 상담사가 그 꿈을 가지게 된 계기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얘기했어요? 알코올. 마약. 그치. 괜찮아. 야, 그다음. 그게 심리 상담 치료사예요. 응? 심리 치료사예요. 뭐 그렇기도 하고, 나는 이제 주로 하는 일은 심리학 칼럼니스트로 글 쓰고 강의하는 일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여기서 집단 상담도 하고. 그럼 그 직업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대신 나는 내가 이제 심리학 공부를 시작한 나이가 28이에요. 네. 그래서 나는 고등학생들이 바로 대학 가서 바로 심리 상담을 하겠다고 하잖아? 네. 그럼 빨리빨리 하면 26이면 하거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26살 상담사한테 돈 내고 상담받을 사람은 별로 없다. 그래서 나는 진짜 이 심리 상담을 하고 싶다면 그냥 일단은 일반 직장에도 좀 다녀보고 사회생활 경험을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어렸을 때 오면은 본인 생각해봐. 본인이 만약에 심리 상담 할 건데 있다 보니까 내가 일단 본인 가정 배경은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 엄마 아빠가 엄청나게 싸우셔. 그래서 본인 생각보다 엄마 아빠가 너무 싸워서 안 되겠어. 그래서 엄마 아빠, 내가 심리 상담 나중에 꿈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부부 상담 같은 게 있더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부부 상담을 좀 받아봐라. 둘이 그렇게만 싸우지 말고. 그럼 엄마 아빠 받을까 안 받을까? 받으시겠죠? 받는다고? 얼마인데? 모르겠어요. 돈을 내야 된다면 받을까? 그럼 15만원, 20만원을? 그럼 좀 꺼려지겠죠? 당연히 꺼려지겠지. 근데 한 번 만나서 되는 게 아니거든, 부부 상담은. 그럼 10번 받으면 150만원, 200인데 받겠냐고, 본인 부모님이. 근데 본인 부모님이 결심을 했는데 어디 상담소 가니까 젊은 사람이 앉아있어. 그럼 아빠가 거기서 상담 받을까 나올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재밌는 거는 심리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심리 상담을 하겠다는 사람은 많아. 이게 되게 희한한 어떤 구조에서, 그래서 본인이 심리 상담으로 밥을 벌어먹고 살 수 있을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본인이 심리 상담을 했다 그랬을 때 본인 주변 사람들은 내 주변 가족들은 돈 내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본인이 퀘스천 마크라면 이걸 직업으로 하면 안 되겠지.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돼. 그래서 나는 어떤 뭐 후배든지 누가 이쪽 일 하겠다 그러면 정말 응원해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은데, 우리나라 상황에서 진짜 네가 돈을 받고 그 돈값을 할 수 있도록 상담을 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라 그래. 잘 생각해봐야 돼.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만약에 상담을 나중에 한다 그러면 시간당 6만 원을 받는다. 네. 그럼 어떤 사람이 본인을 와서 6만 원을 냈을 때 본인이 6만 원 정도의 어떤 뭔가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당장 심리 상담을 하겠다고 굳게 결심하지 말고 사실은 되게 여러 경험들을 하고 천천히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심리 상담을 만약에 정말 하고 싶으면은 유튜브 들어가면 네. 누다심으로 검색하면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공개 집단 상담 봤어? 네. 몇 개 있는. 그거 한번 봐봐요. 지금 우리가 67주까지 갔거든. 네. 그럼 사람들 화내고 소리 지르는 것도 나오고 정말 사람들의 이 속마음을 다 끌어올리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고 그런 것들을 마주해서 바꾸는 일은 쉽진 않아요. 또 선생님이 심리 상담사를 했잖아요. 근데 원래 그 꿈 하나만 있었어요. 난 지금도 그 꿈만 하나만 있진 않아. 지금 심리 상담사 됐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행복하세요. 이 직업을 갖고. 난 행복하지. 난 행복하니까 얼마든지 들어와라. 하지만 여기는 어떤 자격을 얻었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계속 사람들을 마주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직업의 안정성은 좀 떨어진다. 네. 그런 게 사실은 아마 많이 고민이 될 거예요. 심리학과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진출 진로 분야라 해야 되나? 간단히 말해서 모든 직업은 회사원이거나 사장이 되거나 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심리 상담도 일단은 회사원이 자리가 몇 개가 있어요. 기업 안에도 상담소 직원도 뽑기도 하고 청소년 상담센터 같은 데서 뽑기도 하고 좀 국가기관에서 뽑기도 하는데 그런데 궁극적으로 본인이 나이가 40, 50대에서도 일을 하고 싶으면 본인이 사장을 해야 된다. 본인이 심리상담센터를 오픈을 해야 돼. 네. 그래야 오래 할 수 있어요. 지금 심리 상담 몇 년째 하고 계신 거예요? 11년? 네, 아까 선생님께서 이 진로를 선택할 때 자기가 상담을 했을 때 돈을 받고 하잖아요. 그 돈 값어치라 해야 되나?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나 쌤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라고 했잖아요. 선생님도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당연히 하지. 그런 고민을 하고 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이렇게 센터를 오픈을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심리상담은 자원봉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본인 돈 내고 상담 받아본 적 있나?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돈 내고 상담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내가 돈 받고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래서 심리상담은 진짜 사람들의 속마음을 끌어내고 그것을 작업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한 일인데 그것이 진짜 얼마나 내가 밥벌이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 이 고민들을 사실 되게 많이 해봐야 돼요. 없어? 네, 아니요. 심리 상담사가 종류가 있지 않아요? 몇 개가? 하나만 있어요? 종류가 있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있고 선생님 대체적으로 심리 상담 어떤 쪽으로 하세요? 상담할 때? 본인이 알고 있는 게 어떤 것들인데? 그럼 뭐라 말해야 되지? 그러니까 좀 사람마다 이게 말이 다르잖아요. 상담할 때. 이론적인 배경을 말하는 거야? 뭘 말하는 건가? 아니면 부부 상담이나 가족 상담이나 이런 걸 말하는 그런 것도 있고 선생님 그걸 다 해야 되죠. 다 캐치해내는 거 아니에요? 뭐라 말해야 되지 이걸? 일단 다 하게 돼 있어. 왜냐하면은 그 핵심적인 원리는 다 똑같기 때문에 다 하게 돼 있지. 질문. 마지막 질문 할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심리학 관련된 책을 추천해 주신다면은 일단 책은 국내 서적 중심으로 그리고 저자가 심리학 전공을 했는지를 좀 보고 좀 고르면 되겠다.
그래서 외국 책보다는 국내 저작권. 왜요? 왜냐면 외국 책은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번역 과정에서 원문의 뜻이 잘 번역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요즘에는 국내 저자책도 많으니까. 그런데 심리학이라는 제목이 들었다고 다 심리학 책이 아니다. 네. 저자를 봐야 돼. 저자가 정신과 의사라면은 일단은 심리학 책이 아닌 걸로 배제를 하고. 네. 그래서 심리학을 우리나라에서 석사 이상으로 한 사람이 쓴 책들을 보면은 아마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선생님이 읽으신 심리학 관련된 책 중에 추천해주고 싶은 거? 내 책. 네. 그리고 내 블로그 가면은 내가 책 읽고 리뷰한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거 좀 쭉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저희 질문 다 했는데. 오케이. 그래. 또 궁금한 거 없고? 그래, 마칩시다. 수고하셨습니다.